안녕하세요. 고시원 멘토 머니플랜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시원 운영하면서 입실자분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비스업인데 입실자한테 잘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친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시원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내가 지속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시원을 운영하고 또 수많은 고시원을 거래하다 보니 처음 고시원 하시는 분들과 단기간에 여러 개를 확장하신 분, 그리고 10년 이상 운영하신 베테랑 원장님들까지 운영하는 방식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시원 창업 관련 체크리스트 7가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처음 고시원을 인수하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시원을 새롭게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일단 청소부터 합니다. 공용 공간을 청소하고 주방도 한번 하고 화장실 샤워장 확인하고 냉난방이나 세탁기 같은 시설물들도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입주자분들에게 문자를 돌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게 된 원장입니다.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인수를 했으니까 기존 입주자분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고장난 시설은 없는지, 기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초보 원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고시원을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마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겁니다. 매일 고시원에 가고 쓸고 닦고 입실자한테 문자 보내고 냉장고에 메모 붙이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어떤 분들은 간식까지 사다 놓고 선물도 드립니다. 입실자가 원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잘하고 싶고 공실도 빨리 채우고 싶고 입실자분들에게 좋은 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초보 원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에 여러 개를 늘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한두 개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처음처럼 모든 걸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디에 돈을 써야 수익이 올라가지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시원을 매각해서 권리금 차액 실현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권리 2억에 인수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공실을 채우고 입실료를 조정하고 매출과 순수익을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5천, 1억, 2억씩 붙여서 매각해본 경험이 있다면 고시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시원을 인수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방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디를 리모델링하면 공실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물건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고 공실이 생겼을 때 객실을 리모델링하고 입실료를 조금씩 올리면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끌어올립니다. 저는 이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도 결국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10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 이야기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고시원을 최소 10년 이상 운영하신 베테랑 원장님들을 보면 운영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봐온 오래된 원장님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방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야 할 건 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고장나면 고쳐야 하고 냉난방도 봐야 되고 소방이나 안전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만들어 놓은 서비스는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해준 것은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식입니다. 처음에 고시원을 인수하고 내가 입실자분들에게 잘해드려야겠다 해서 이것저것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라면도 넣고 계란도 넣고 커피도 넣고 간식도 넣습니다. 처음에는 입주자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먹는 분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 제공품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영이 조금 힘들어져서 하나를 빼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처음에 없던 것을 제공했을 때는 고마운 서비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권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쓸 것 닦고 당연히 깨끗하겠죠. 근데 365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청소 빈도가 조금 줄어들면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청소가 예전 같지 않아요. 냉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넉넉하게 털어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을 줄이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해주는 것보다 계속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입실자를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시원은 가격대와 지역에 따라 입실자 성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잠만 자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두 달 단기로 계시는 분도 있고 짐이 굉장히 많은 장기 입실자 분도 있고 특히 오래 생활하시는 분일수록 생활 환경의 작은 변화에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춥다고 하고 누군가는 덥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달라고 하는데 옆방에서는 너무 춥다 그럽니다. 청소도 똑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깨끗한데 어떤 입실자분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방금 청소하고 돌아섰는데 누군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다시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청소하는 사람이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고시원은 365일 24시간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을 100%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 운영한 원장님들은 입실자 관리를 오히려 타이트하게 합니다. 제가 봤던 오래 하신 원장님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무작정 늘리지는 않지만 입실자 관리 기준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른 입실자와 싸우는 사람, 술 먹고 소화람 피우는 사람, 청결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사람, 입실료를 계속 미루는 사람,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좋은 운영이라는 게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걸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친절해야 하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오토 운영, 반 오토 운영? 물론 가능합니다. 요즘 고시원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오토로 운영할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가능은 합니다. 저도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고시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오토 운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운영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처리를 해야 될지, 청소를 어떤 주기로 할지, 입실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연체자는 어떻게 관리할지, 시설 고장은 누가 확인할지, 입퇴실은 어떻게 관리할지, 민원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고시원 하나 인수해놓고 안 가는 것을 오토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고시원 망가지는 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정말 운영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편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잘하는 운영은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고시원 입실자한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입실자에게 불친절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속할 수 없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요. 청소도 지속 가능한 기준을 만들고 부식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냉난방도 처음부터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만들고 입실자 민원 역시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특정 입실자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입실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고시원 운영은 한두 달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잘하면 5년, 10년 그 이상 운영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엑시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입실자 한 명 한 명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없어도 일정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시원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한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고시원을 하시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잘해주는 것과 잘 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실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시설도 깨끗이 관리해야 되고 고장난 것을 빨리빨리 고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계속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좋은 운영이 아닙니다. 결국 고시원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장이 지치지 않고 입실자들도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개의 고시원을 운영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랫동안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시원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를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